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왔어요? 자,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들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목소리 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도 즐거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마이스바 로딩이 잘 안 되냐? 오케이. 아이고, 여러분 반가워요. 자, 뭐 학교에서 특별한 일 없었나요? 좋아. 오늘도 뭐 즐거운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보시냐면 저 나눠드렸던 교재 중에 요거. 자, 요거 몇 페이지냐? 바로 이제 그 교재 내용으로는 자, 내 교재는 이제 3장인데 얘가 지금 58페이지에 자, 거기에 루이스 구조. 자,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루이스 구조 좀 공부를 했었죠. 하다가 그거 중간쯤 했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이제 주로 뭐 했었냐면은 바로 이제 루이스 구조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리냐와 5.3의 형식 전환, 그 다음에 5.4의 샨화수, 이런 거.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형식 전환이나 산화수 이런 걸 이제 따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거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 형식 전환하고 산화수 어떻게 따졌는지 기억나시죠? 형식 전환은 어떻게 따졌어요? 바로 루이스 구조를 제대로 그린 다음에 그, 어, 그, 그 어떤 원자가 획득하는 전자가 비공허 전자는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결합 전자는 절반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원자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여되는 전하를 형식 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주변의 모든 전자를 싹 다 가져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원자의 뭐냐면 그거 전하, 그래, 전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산화수라고 했죠. 아니, 말이 잘 안 나오네. 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이번 학기 때 그 내가 이제 그 저번 학기 때는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했어요? 저번 학기란다. 1학기 때는. 자, 1학기 지금 1학기 때. 그 중간 때는 뭐가 주라고 했었냐면 바로 이제 양론, 계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기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루이스 구조. 이게 뎁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 중간고사 때 화학 양론 계산 문제 나왔던 만큼 기말고사 때 루이스 구조가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진도 나가고 있을 건데, 진도 잠깐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학교에서 그거 요거 나갔나요? 분자궤도 함수요? 학교에서 요거 했어요? 보자. 답하는 거 봅시다. 학교에서 이제 분자궤도 함수 했어요? 볼까요? 아직 안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했어요? 고체 결정 구조?
뭐 FCC 뭐 CCP 뭐 HCP 막 이런 말 고체 결정권 저런 거 했어요? 저거 했나? 고체 결정 구조? 햄 고체 결정 구조 했나요? 아 그것도 아직 안 했어요? 아 오케이. 이게 보통의 지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요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체 결정 구조는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분자궤도 함수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진도 어떻게 빼느냐의 문제라서 그때 가서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학기 시험에 문제 절반, 예, 진짜 좀 뻥쳐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가 이거예요. 요거. 루이스. 완전 중에. 근데 저번 그 중간고사 때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 실수 안 했으면 전부 성적 잘 나왔겠죠. 올해 이 기말고사 때도 뭐 어디 나 이거 루이스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루이스 그죠 외우라고 했다잉. 외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숙제도 드렸는데 물론 숙제가 양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고 수업 안 한 부분까지 내가 숙제를 좀 다 넣어놔서 조금 다 풀기는 어려웠을 건데 어쨌거나 거기 나와 있는 숙제를 풀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내용을 듣건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완전 중에 그리고 내가 이거 줬죠.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자료가 어딨니? 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냐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자료 있으면 이거 내 찾아보라고 했죠. 이거 여기 보시면은 그 뭐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만한 모든 루이스 구조는 여기 다 있어.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보면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우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몇몇 학생들 그 뭐야 나한테 질문하던데 아 이거 질문은 좋은데 그 질문하는 거 보니까 요거 안 보고 그다음에 안 외우고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기말고사 성적 잘 받고 싶어? 그러면 루이스 구조 외우면 돼. 그럼 내가 얘기해줬다. 그럼 이번에 기말고사 때 성적 못 받아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다 얘기해줬다. 이거 완전 중요하다. 완전. 자, 그래서 그 오늘 뭐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는 격자 에너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다루긴 할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말고사는 이게 최고. 알겠죠? 자, 요거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지우고. 자, 아이고.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 자 저기 한 장 넘겨서 이제 6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5.5에 공명구조 공명구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걸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 구조 그리기 중에 이 공명 구조 관련해서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명 구조. 자, 우선 이제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우선 이제 그 공명 구조 관련해서 이제 뭐 그래. 공명 구조. 자, 이제 얘는 뭐냐면 자, 루이스 구조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루이스 구조적 예측
대한 보완적 개념이에요. 보완적 개념이다. 자, 여러분, 완벽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이 만드는 뭐 학문 혹은 뭐 생각 이런 것들 중에 완벽한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건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공명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예요? 옥텟 룰인 거죠. 이 옥텟 룰이 그 전자 개수를 8개로 맞추는 게 옥텟 룰인데 이걸 가지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한다. 100%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00%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잘 되는데 어떤 건 요거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럴 경우에 어떤 오류가 났을 경우 그걸 바로잡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명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자잔. O3. O3. 자, 보시죠. 저거, 자, 이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오존. 왜 저기 어디냐.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외계에서부터 오는 뭐 여러 가지 자외선 같은 거를 막아주는 어떤 중요한 대기 중 그 화합물로 대기 중의 이제 기체로 오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제가 루이스 구조가 어찌 될 것이냐. 자, 그럼 얘를 토대로 1. 루이스 구조. 산소라고 하는 게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개 그 최외각 전자를 여기다가 이제 그 몇 개, 3개를 그려놓고 여기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러저러 방법으로 그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되는 이제 루이스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산소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런 산소가 3개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 경우 여기 이 오존에 존재하는 총 최외각 전자 개수는 몇 개예요? 6 곱하기 3에서 총 18개죠. 그럼 루이스 구조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18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해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결합에는 전자가 2개씩 있는 거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오,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마다 주변 전자가 8개인 옥텟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이것도 옥텟 만족하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오존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뭘 따질 수 있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식전화 따질 수 있는데 그 개념으로 형식전화를 따지면 이산소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중간에 있는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말단에 있는 이산소는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요산소는 형식전화가 플러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 잔뜩 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오존의 루이스 구조인데 이 루이스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예측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짝대기가 하나고 여기는 짝대기가 2개죠. 그래서 이걸 각각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얘는 단일 결합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중 결합이다. 그러면 뭐 아주 복잡한 물리적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 중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조금 더 결합력이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 쪽이 결합력이 훨씬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일 결합은 결합 전자가 한 쌍인 거고 이중 결합은 단일 결합이 두 쌍인 거니까 이 이중 결합에 있는 전자하고 핵 사이 인력이 더 커서 여기가 결합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결합력이 더 큰 만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오존에서는 이중 결합 쪽이 이쪽이 조금 더 결합 길이가 짧지 않겠나. 강한 만큼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일 결합 쪽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결합 길이가 길 거다. 그리고 결합력은 조금 더 약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중 결합하고 단일 결합에 대한 결합 길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이런 식의 결합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잘 맞아요. 예측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측이에요. 맨날 맞으면 예측이란 말이 없겠죠. 예측 자체가 진실이 될 테니까. 근데 예측이란 말을 쓰는 건 예측이라고 해도 종종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그 뭐냐면은 그 예측이란 말을 쓰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있는 이제 오존의 경우 실제 구조.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모든 결합이 화학적으로 동등하다. 이게 이제 실험을 통해 얻은 그 실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합이 화학적으로 동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산소 결합 있죠? 그리고 요 산소-산소 결합 있죠? 요쪽 결합하고 요쪽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결합 길이하고 결합력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세고 세고 짧을 것 같고 이쪽이 조금 더 약하고 길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쪽 결합하고 이쪽 결합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도 똑같고 결합력도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합력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에 있는 단일 결합이다 이중 결합이다 이건데 한쪽은 단일 결합이고 한쪽은 이중 결합이라고 지금 루이스 구조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쪽 양쪽 결합이 어떻게 된다? 단일 결합이 아니라 1.5중 결합으로 결합력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 결합하고 이쪽 결합이 이중 결합도 아니고 단일 결합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어떤 성격을 보이면서 양쪽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루이스 구조로부터 이 결합 정보를 예측한 것이 실제 구조로 봤을 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돼? 뭐 틀렸다고 버릴까? 그럴 순 없지. 왜냐면 루이스 구조가 요 부분에서는 틀리지만 루이스 구조는 사실은 여러 부분 맞게 잘 설명해 주는 요소도 있고 더더군다나 루이스 구조의 최대 강점은 뭐예요? 루이스 구조의 최대 강점 바로 쉽다는 것에 있죠. 전 세계 문자 중에 대한민국의 한글이 가장 강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미학적인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영미권 사람들이 한글의 그 자모를 보면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미학적인 요소도 있고 뭐 문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한글의 최대 강점은 바로 쉽다. 쉽다. 예. 뭔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뭔가를 쉽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어렵게 만드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어떤 것을 쉽게 만드는 게 이제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를 보면 틀린 거지. 하지만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기서 실패했다고 해서 루이스 구조 자체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하나 만드냐면 이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여긴 요거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짜잔, 짜잔, 자, 이렇게, 이렇게,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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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압.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이압, 짜잔, 짜잔. 자, 앞서 여기 나와 있던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색깔을 좀 넣어봤죠. 우선 첫 번째는 형식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의 색깔이 좀 들어가 있고 화학 결합들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의미가 뭐냐면 자 항상 단일 결합이다. 단일 결합이다. 그럼 단일 결합반으로 나타나 있으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죠. 시그마 결합. 그리고 이중 결합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인데 둘 중에 하나는 파이 결합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저번 시간 했죠? 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생각나요? 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생각나요? 기억나죠? 아이? 기억나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오늘 할 것 중에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시그마 결합, 자 여기 단일 결합이면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 이중 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 하나가 파이라고 했죠. 시그마가 뭐냐 파이가 뭐냐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요거 완전 중요해. 좋아. 그럼 이때 공명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아무래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전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많아 보인단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많은 전자와 여기 그리고 여기 플러스라고 하면 전자가 적어 보이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가 제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인 산소에서 이 파란색 전자가 여기 형식 전하가 플러스인 쪽으로 전자를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루이스 고정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 짜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인 쪽에서 플러스인 쪽으로 전자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왜? 사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중간에 있는 산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이중결합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 파란색 전자 색깔을 봐요. 이 파란색 전자가 어디서 온 거야? 원래 여기 있는 이 산소에서 전자가 제공이 됐고 이중결합이 됐네? 그럼 이중결합이 되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쪽은 또 여전히 얘가 시그마고요. 여기가 시그마.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많다고 해서 적은 쪽으로 전자가 가버리면 이 산소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자가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또 전자를 제공한다고 하죠. 그럼 이 산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때문에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가 되지만 뭐가 됐건 산소는 이주기 원소니까 옥텟을 만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을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만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으로 표현된 전자가 이쪽으로 온 거지.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가 여기가 이중 결합이 된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형식 전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중성이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전자 이동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이렇게 전자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얘가 다시 전자 제공이 돼서 요 놈이 요 모양으로 요 놈이 요 모양으로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거 잘 그리세요. 자, 그래서 공명 구조를 저렇게 그려보라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그러면 저 공명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명 구조.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건 이게 됐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1. 자, 우선 이게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해두면 되는데, 자, 회전 대칭 이동으로 완전히 겹쳐지는 구조들은 그 존재 확률 과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그린 것을 다시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린 것을 다시 이렇게 그린 요런 설명 방식을 공명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란색도 쓰고 막 녹색도 쓰고 검은색도 쓰고 빨간색 쓰고 막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자 안에는 이런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자 안에는 파란색, 빨간색, 뭐 노란색 뭐 이런 거 색깔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전자의 색깔은 뭐 전혀 없어. 전자의 색깔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색깔이 다 동등하다고 하면 말이에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겹쳐지냐 이런 말이에요. 네, 겹쳐지죠. 실제로는 요 원자와 전자의 색깔이나 존재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구조물을 딱 공간적으로 들어가지고 휙 돌리면 이놈하고 이놈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럴 경우 그려진 두 구조의 뭐 존재 확률과 에너지 준위가 동등하다. 아시겠죠? 저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학자들과 혹은 자연과학자들이 요 그 물리학적인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거의 공리 같은 겁니다. 쟤는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이 그냥 항상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요 둘의 존재 확률이 서로 어떻게 된다? 똑같이 50%, 50%로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없거든요. 다른 건 없기 때문에 두 개인데 서로 존재 확률이 같다. 그럼 모든 확률은 다음 100%가 돼야 되는데 서로 동등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 요놈하고 요놈의 존재 확률은 각각 50%씩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뭐 결합 차수에 대한 자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결합 차수란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 우리 저 앞에서 했던 뭐 단일 결합이냐, 뭐 이중 결합이냐, 혹은 삼중 결합이냐라고 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결합 차수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는 이중 결합인데 여기는 단일 결합이죠. 근데 실제로 이 이중 결합이 여기서 나타날 확률은 50%, 단일 결합이 여기서 나타날 확률은 50%란 말이에요. 그럼 이중 결합 확률이 50%고 단일 결합 확률이 50%다. 그럼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중 결합의 가능성이 50%의 확률이고 단일 결합의 가능성이 50%다. 어디서? 여기 각각에서.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간단한 산술평균이죠. 계산해주면 바로 1.5중 결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식의 1.5중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도 1.5중 결합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여기서도 1.5중 결합이라고 똑같이 이런 산술평균적 개념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0%, 50%라고 하는 이 존재 확률은 지금 2분의 1, 2분의 1로 들어갔죠. 그래서 50%의 확률로 이중결합, 50% 확률로 단일결합, 산술평균하면 1.5중 결합. 여기도 마찬가지죠. 50% 확률로 단일결합, 50% 확률로 이중결합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계산을 통해서 이쪽 결합차수도 1.5중 결합이라고 산술평균적으로 저 화학결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랑 맞아 떨어지느냐? 바로 요 실제 구조. 모든 결합의 화학적으로 동등하고 그 결합력이 1.5중 결합으로 똑같다고 했죠. 그걸 여기에 있는 이 산술평균적 개념으로 이 공명구조에 적용을 하면 바로 실제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옥텐 룰과 저기에 있는 루이스 구조 한 가지만으로는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거기에 그 루이스 구조의 이런 식의 변화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명구조, 이런 식의 구조 각각을 공명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명구조적 설명으로 이런 그 개념을 적용을 하면 바로 실제 구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려볼 건, 자 여기 줄게요.
자, 공변구조 관련해서 이제 네 번째. 자, 공변구조 제대로 그리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공변구조 틀리지 않게 그릴 수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공변구조는 시그마 결합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결합이 절대 안 변한다. 자, 저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예로 그렸던 거 오존의 경우 요거 시그마 결합이고 요거 시그마 결합이고 시그마 결합이죠. 요 파란색으로 그린 시그마 결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 결합만 가변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 녹색 전자로 파이 결합을 그렸는데 그걸 옮겨서 요렇게 보시다시피 파란색 전자로 파이 결합을 그리고 있죠. 보시죠. 그래서 공변구조는 항상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치 않고요. 파이 결합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조금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이게 세 번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원리가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전문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든 말 이름이 뭐냐면 바로 얘는 그 다음 원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전문 용어가 없어서 내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상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자, 1번 원자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형식 전하는 2, 3번의 파이 결합이 나타나면 항상 3번 원자로 이동합니다. 자, 저 써보시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 3번에 파이 결합이 나타나면 자, 저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읍시다. 요거 아까 그냥 편의상 산소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산소에다가 번호를 붙여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죠. 그럼 지금 1번 원자에 마이너스 형식 전화가 있죠. 물론 그게 플러스여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제 지금 예시는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이너스가 1번에 있죠. 형식 전화가. 그럼 잘 보세요. 2, 3번에 뭐가 있어? 2, 3번에
이중결합 2, 3번에. 2, 3번에 파이 결합, 이중결합 있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의 마이너스가 어디로? 무조건 3번으로 가요. 요 자리가 3번 원자였잖아요. 아시겠죠? 그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얘를 1번으로 잡고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에 있었던 마이너스 형식 전화가 2, 3번의 파이 결합을 이용해서 1번의 마이너스 음전화가 하나, 둘, 셋, 3번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예? 자, 저 말 이해하겠어요? 그냥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말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오존의 경우 특별히 2번 원자의 플러스 형식 전화가 나타나지만 그거는 이거하고 지금 관계없어요. 지금 1번에 나타나는 형식 전화, 2, 3번의 파이 결합, 1번에 나타나는 어떤 마이너스 형식 전화, 2, 3번의 파이 결합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거지. 어떤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 그럼 파이 결합이 있다면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 자리가 음전화가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 전화가 있어요? 그럼 파이 결합이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 자리로 이 형식 전화가 그대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식 전화가 공명 구조 속에서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저런 상황을 내가 그냥 그 다음 원리라고 써놓은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공명 구조 그릴 때 저런 특징을 기억하면 공명 구조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 공명 구조 그리기 네 번째. 공명 구조도 외우셔야 됩니다. 공명 구조도 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울 때 생짜로 그냥 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외우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고 했죠? 바로 그룹핑 하라고 했죠. 그룹핑. 그래서 똑같이 나타나는 단식들을 모아서 루이스 구조를 외우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형식전화 혹은 요 공명 구조 그리기도 이 그룹핑을 통해서 외우셔야 이 실수 없이 잘 외우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뭐냐? 자, 여기 요 교재. 저 교재 보이세요?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60페이지 교재. 자, 이 교재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60페이지에 여기 있는 요 오존 그 공명구조 그리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에 누구의 공명구조 그리기도 나오냐면요. 예시로 바로 NO2- 이온의 공명구조도 지금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NO2-도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보이시죠? 완전 중에 이거 완전 중에 좋다. 자, 그렇습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O3 오존과 NO2- 이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지. 전혀 관계없지. 하지만 요 둘의 뭐가 똑같다?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가 똑같다는 걸 외우셔야 돼. 지금 여기 있어요. 딱 교재에 보시면 58페이지 여기 딱 있어. 여기 딱 있어. 보이시죠? 완전 중에 이거 완전 중에 여기 딱 있어. 여기 좀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완전 중에.
그리고 또 교재에는 이제 누구 얘기도 나오냐면, 자 이거 그래서 그룹핑해서 암기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중요해 완전.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또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이런 예시가 나올 거야. 자 여기 줄게요.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지금 다니. 자 그럼 교재에는 또 어떤 예시가 하나 나오냐면요. 바로 CO3E-. 바로 이제 탄산이온이죠. 이놈에 대한 루이스 구조와 뭐가 나온다? 형식 뭐야? 그 공면 구조가 나와요. 그럼 요놈에 대한 그 형식 전화 공면 구조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형식 전화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것이 교재에 있는 거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그림 있죠? 그림. 그리고 요 탄산이온 같은 경우는 공면 구조가 몇 개가 그려져요? 보시다시피 하나가 더 있고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뭐 각각의 그림은 교재에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놈을 회전 이동하면 완전히 겹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회전 이동하고 얘도 회전 이동하면 서로 다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요놈의 존재 확률은 각각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33%, 33%, 33%로 동등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3%로 동등하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탄소 산소의 결합에 대한 결합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중결합이지만 다른 데서는 단일결합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요 각각의 이 산소의 이 뭐냐면은 결합 차수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이중결합인데 그 확률이 3분의 1, 또 한 번은 단일결합인데 그 확률이 3분의 1, 여기서도 단일결합인데 그 확률은 3분의 1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5중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탄소, 산소 결합은 어디는 단일결합, 원이든 이중결합이잖아요. 맞지? 3분의 4중 결합. 아유, 이게 뭐 더하기 빼기도 안 되네. 3분의 4중 결합.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디는 이중결합이고 어느 단일결합인데 이게 루이스 구조로 이중결합이라고 그려서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라고 해서 단일결합이 아니라 이 이중결합이건 요 단일결합이건 어떻게 된다? 모두 다 3분의 4중 결합으로 여기서의 모든 탄소, 산소 결합은 동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탄소 산소 결합도 3분의 4중 결합, 요 탄소 산소 결합도 3분의 4중 결합이 되는 거죠. 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럼 이 결합 모두 다 결합끼리 같고 결합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주변의 결합 각도 똑같아야 돼요. 몇 도? 전부 다 120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탄산이온과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바로 NO3- 이온, 바로 질산이온인데 요 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전혀 다른 것들이지.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탄산이온과 질산이온의 루이스 구조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공명 구조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저 탄산이온과 질산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룹핑해서 같이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는 누구하고 누가? 오존하고 NO2-가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룹해서 그룹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3-하고 NO3- 루이스 구조하고 공명 구조 똑같죠? 그래서 그룹핑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명 구조가 나타나면 이런 식의 평균적인 결합차수, 산술 평균을 이용한 평균 결합차수인데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서도 계산했던 것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이거 보이세요? 내가 준 그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몇 번 보시냐면요. 기출문제 파일에 6페이지 8번. 6페이지 8번 보세요. 여기 8번. 6페이지 8번. 6페이지 8번 찾았어요? 8번? 찾았죠? 자, 그럼 거기에 짜자자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뭐 나와? 여기 뭐 나와? 바로 뭐 나와? CO3 마이너스. 방금 한 거 아니야? CO3 마이너스. 요 뭐야? 학교 시험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오존이죠, 오존. 이거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그 뭐냐면 다 학교 시험에 나온 거 내가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탄산, 음이온, 오존, 공명 구조 그리고 루이스 구조 그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제 보면은 여기는 뭐 공명 구조 그리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자, 오존하고 루이스 구조하고 공명 구조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바로 NO2- 있죠? NO2- 요거 NO2- 요거 그리라고 문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직접 나오는 거야. 완전 중요해.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 학교 진도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학교 진도 뭐 나가요? 얘기나 좀 해줘봐요. 여러분 지금 학교 진도 뭐 나가요? VSPR? 좋아요.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어디 나가요? VSPR만 하나? 선생님 두 명이잖아. 헬스의 법칙. 알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번 다 시험 범위는 맞는데, 기체 양론, 기체 쪽은 실제 기체 했어요. 실제 기체. 실제 기체는 아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PV는 NRT만 한 거죠? PV는 NRT만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다 이번 시험 범위는 맞는데, 그 모든 시험 범위 중에서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지 딱 받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루이스 구조 그리기다. 그리고 루이스 구조 그리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루이스 구조 정리 자료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